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K8 실제 재원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기술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좀 말씀 못 드렸던 부분까지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K8에 들어간 신기술들을 짧게 좀 서두에서 요약한 보도자료를 한번 볼게요. 우선 전륜 기반 AWD가 국산 세단 최초로죠. 기존의 SUV에는 적용됐었는데 세단에는 전륜 기반이 들어간 거는 최초고 가장 진보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HDA2가 적용이 된 건데 기존의 제네시스급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발전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품성을 좀 많이 개선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후석에서도 공조를 3종 공조 장치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센터 콘솔 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 터치 방식인 것 같아요. 2열에 통풍 시스템이 들어가죠. 이거는 기존에도 뭐 제네시스급 이상에는 다 들어갔는데 그랜저에는 안 들어갔었고 K7에도 없었습니다. 뭐 펠리세이드나 소렌토 기타 차종에는 들어갔었는데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준 거는 후석에 앉은 분들 뭐 뒷좌석 패밀리카 이런 부분의 수요를 공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메리디안 프리미엄 스피커를 적용해왔다라고 돼 있는데 사운드 시스템 이거는 하이엔드급 메리디안 국내 최초죠. 기존의 수입차 중에는 메리디안 스피커를 쓴 브랜드가 제규어라든지 랜드로버 차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2.5 가솔린은 3,279만원부터 3,868만원까지 3.5 가솔린은 3,618만원부터 4,526만원까지 3.5 LPI는 3,220만원부터 3,659만원까지입니다. 모두 개소세 3.5%고 기존 K7 대비는 한 200에서 400만원 사이로 좀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옵션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신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라든지 실외 디자인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올린 것 같고 상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은 것 같아서 괜찮다고 나름 보여집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는 같이 사전 예약을 받는데 정식은 아니고 코드 등록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 내로 정식 인증이 끝나면은 이제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받고 여러 기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완료가 되면은 1.6 하이브리드 정식 전상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추가되었죠. 전후륜 쇼크 업서버 감쇄력 제어를 최적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G80에도 들어갔던 그런 부분을 이제 하향 수평 전개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전자 제어 서스펜션 선택하냐 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선택을 하면 좋긴 한데 굳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투챔버 토크 컨버터가 적용된 8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연비 좀 개선시켜주고요.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 직결감을 좀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속도 좀 매끄럽게 해준다고 하는데 기존 미션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상단부하고 도어에 3중 실링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런 감성 품질 MVH를 좀 더 높였다고 보여지는데 뭐 제네시스급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준하게끔 거기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넣어준 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내 차분재 밀도를 좀 높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보조2 HAD2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기존의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다 적용되어 있던 부분을 수평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RSPA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평행주차가 되면은 제네시스급 정도로 되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가지 센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부품들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제네시스 밑단계의 급들은 전후방 주차 보정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적용됐을까요?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역시 제네시스에 들어갔던 부분을 수평 전개해준 거죠. 에르고모션 시트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실제 제가 G80 탔을 때 괜찮긴 한데 옵션 가격이 좀 높아서 굳이 꼭 선택을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기능이 뭐냐면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고요.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 변동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은 이게 허리 볼스터 좀 조여줍니다. 그리고 130km 이상이 되면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된 것처럼 일반 모드에서도 볼스터를 이렇게 조여주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코너링 시 이렇게 허리를 좀 잡아주는,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커니즘 자체는 기존의 G80에서 개발되었던 그런 시트 안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캐리오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K8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나올 그랜저에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역시 아이오닉에도 들어갔었는데요. 기존의 소나타부터 처음 적용됐던 릴렉션 컴포트 이렇게 조수석이 뒤로 많이 뉘어집니다. 이렇게 무중력 저
저중력 시트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쿠션도 올라가고 해서 안전에도 좀 더 유리하게끔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뒤로 누워버리면 밑으로 충돌 시 빠질 수가 있는데 하체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경감하기 위해서 좀 쿠션도 좀 올라가는 방식을 쓰고요. 이게 조수석에만 보통 적용됐었는데 운전석도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오닉도 운전석에 넣어줘요. 근데 문제는 제네시스에는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에 이 릴렉션 컴포트 모드 시트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상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K8부터는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산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애프터블로우가 K8에 기본 적용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애프터블로우를 해서 뭐 보조 배터리도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에어컨 냄새 나는 거를 좀 막아주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죠. 메리디안 스피커인데요. 기존 크렐 12 스피커에서 14 메리디안 스피커인데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넣어준 거는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스피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타 많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고속주행 시 외부 소음도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 액티브 노이즈 그 컨트롤 같은 그런 기능 그런 거는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보도자료라든지 기타 자료에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HUD인데 HUD는 기존 대비 50%를 좀 크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인치라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한 8인치 정도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G80이라든지 산타페 뭐 실제로 외부에서 이제 길이를 측정을 해봤을 때 G80이 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땐 G80에 들어간 그런 부품들을 뭐 수평전개해서 이렇게 넣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HUD는 점점 커지고 화면에 표현하는 그 그래픽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차선을 변경하거나 할 때 그게 다이나믹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G80 봤을 때 처음에 정말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만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앞에서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 장거리 주행 시 좀 피로감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선택해서 옵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 제어 음성 명령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예를 들면 윈도우 내려줘, 온도 1도 올려줘, 핸들 열선 켜줘, 시트 통풍 틀어줘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시트 통풍도 틀어주고 핸들 열선도 틀어줘 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두 가지 명령, 세 가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음성 명령 그 카카오아이인가요? 그런 것들이 점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이게 테슬라 수준으로 완전히 고도화되면 좋은데 너무 많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외부 소음에 따라서 음성 인식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진 않아서 한번 실제 써보면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지털 클러스터의 테마도 좀 연동이 되는데요. 다이나믹 모드가 그전에 K8, 카니발, 소렌토 이런 차종에 들어갔었는데 비가 오면은 빗물이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석양이 질 때 해질녘 뭐 5시에서 6시 이 정도 시간이 되면은 노을이 모습처럼 화면이 나왔는데 이런 감성적인 테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만족감이 높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G80이라든지 뭐 G90, GV70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걸 카니발에서 처음 발견하고 사실 많이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K8에도 넣어준 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좀 변경사항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까지 있었는데 노멀, 에코, 스포츠는 그대로고요. 커스텀 모드가 들어갑니다. G80에도 커스텀 모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스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G80에 들어간 거와 같이 수평전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차종 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다음 표입니다. 보시면 실내 패키지 제원 K8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나온 핵심이 레그룸 1열과 2열이 K7과 K8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휠베이스 4cm를 과연 어디다 썼을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랜저 대비 오히려 3cm 정도 레그룸이 좀 더 작습니다. 1열하고 2열 레그룸을 합해놓은 수치라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나눠봤어요. 1열은 15mm가 늘어났고 2열은 15mm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치로 한 거고요. 괄호가 되지 않은 거는 제가 이제 찾은 겁니다. 보시면은 1열은 늘고 2열은 줄었나? 그거는 소나타 수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나타에서 보면은 2세대에서 3세대 플랫폼 가면서 1열은 15mm를 늘렸고요. 2열은 20mm를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또 K8도 2세대에서 3세대 가면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중심 설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저중심 설계 하면서 시트가 좀 더 뒤로 뉘어집니다. 그러면 다리를 좀 더 뻗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레그룸이 이제 1열은 늘고 2열은 그럼 왜 줄었냐? 패스트백 스타일로 가면서 공력 개선, 동력 성능, 코너링
그 다음에 연비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좀 측면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서 헤드룸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레그룸을 약간은 뭐 타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자료에 K8 같은 경우는 패스트백이 들어있고 롱 후드가 되어 있죠. 그럼 롱 후드에 바로 4cm의 휠 베이스를 좀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요. 사륜구동도 넣다 보니까 롱 후드를 통해서 엔진룸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런 전체적인 좀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K8은 기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되기 전 935mm 정도 수준의 2열 레그룸 공간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랜저 대비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기존에 이제 그랜저와는 없던 2열에 통풍 시트도 넣어줬고 3전 공조 장치, 에어컨이나 히터를 2열에서 이제 조작할 수 있게끔 터치 타입으로 넣어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2열 거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원을 짧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이 3.5 가솔린 기준으로 300마력이 되죠. 최대 토크가 36.6. 이 부분은 기존 그랜저에서는 3.3 가솔린, K7에서는 3.0 가솔린이 있었는데 토크라든지 마력이 다 늘어났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연비는 10.6으로 기존 그랜저 3.3이 9.6, K7 3.0이 10.0 대비 나름 경쟁력 있는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기존 2.4 하이브리드 대비 1.8 정도가 높아져서요 18km 정도 한다고 하고요. 이는 17인치 휠 기준입니다. 대신 18인치 휠은 17 정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연비 개선 부분은 미션도 2챔버로 넣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 중량도 좀 더 가볍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최저가 3세대 플랫폼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초고장력강에 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높여가지고 강성은 그대로 어느 정도 스펙을 만족을 하되 중량을 좀 적게 들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튜닉스 옵션이 2열에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되었었거든요. 예전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모니터로 뭐 화면도 보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없앴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에 들어갔던 조수석 뒤에 들어가는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 필터를 이번에 적용시켜주진 않았죠. 오늘의 결론, G80에 준하는 여러가지 기술 사양들을 하향 수평 전개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나타라든지 그랜저, K5까지 중형, 준대형 세단을 좀 아우르는 포지셔닝을 좀 다각화해서 타겟팅 마케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